과실범 29번 과실의 종류와 판단 기준. 판결 유지. 호텔의 사장 또는 영성과장인 피고인들에게는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계단과 복도를 차단하는 갑종 방화문은 항상 자동 개폐되도록 하며, 을종 방화문은 언제라도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 방향으로 밀기만 하면 그대로 열려지도록 설비 관리하고, 감지기 등을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설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오보가 잦다는 이유로 수신기의 스위치를 내려 끈 채 봉하고, 영업상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갑종 방화문을 열어두게 하고, 을종 방화문은 도난 방지 등의 이유로 고리를 끼워 피난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화재를 알릴 수 없게 되고 연소 방지를 미흡하게 하고, 또 숙박객 등을 비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5개로 대피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면 경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숙박객 등의 사상이라는 결과는 피고인들에게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소위 과실범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인식 있는 과실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에는 이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이지만, 전자, 인식 있는 과실,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책임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후자에 있어서도, 즉 인식 없는 과실,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제로서 과실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0번) 과실의 판단 기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한 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 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시술 직후 아나필락틱 쇼크 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과거 알레르기 반응 검사 및 약 12일 전 봉침 시술에서도 이상 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반 사정에 비추어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는 한 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1번) 과실의 판단 기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그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의 방법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순 없다. 소아외과 의사가 급성 림프우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쇄골 아래 정맥에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 아래 부위를 주사 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순환 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 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의사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진료 방법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32번 과실의 판단 기준 신뢰의 원칙 내과 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 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그 회신을 신뢰하여 뇌혈관 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게 이르자 퇴원하도록 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 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내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33번 신뢰의 원칙 녹색 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왕복 2차선의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 의무는 없다. 또한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가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녹색 등을 보고 직진하는 운전자는 타인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신뢰하면 족하고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 의무는 없다라는 거죠. 같은 취지의 판결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A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는 없고 위 직진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4번 신뢰의 원칙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 보조 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보조 행위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 사이드 인젝션 방식,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 실습생, 당시 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35번. 신뢰의 원칙의 한계.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 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인 바. 본 사건은 사고 지점이 노폭 약 10m의 편도 1차선 직선 도로이며 진행 방향 좌측으로 불악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자형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바지에 생선 상자를 적재하고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 운전사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위 사고 발생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함은 신뢰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과실범 표준 판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